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물론, 만물은 똑같다. 만물은 하나다. 근데 남의 선생님도 얘기했어요. 이 있는 이 현상 세계, 현상 세계는 만물이 똑같나요, 여러분? 달라요. 전혀 달라요. 차별적입니다. 차별적이에요, 여러분. 천차만별이에요. 차등이 있는 이 세계, 여러분. 이 차등이 있는 세계를 왜 근데 그러면 하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현상계 안에서는 모든 만물은 되게 차별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분법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구분하죠. 구분하고 위계짓고 서열을 짓고. 그런데 장자는 만물은 똑같다라고 하는 이걸 딱 제안한 거예요. 그 우리가 견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는 것, 이것이 저는 구도에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물론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장자가 일종의 어떤 명상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건 망하삼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통념이든 자아관념이든 지식이든 이런 걸 모두 내려놓는 상태. 이제 그러고서 뭘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 관찰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거기에서의 어떤 문제점, 문제의식 이런 걸 통해서 전환하는, 사유의 전환, 생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론 전체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보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재물론은 명상과 같은 과정이다라고 여러분한테, 그래서 텍스트 읽기 자체가 하나의 명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작부터가 그렇지 않아요. 이 시작은 어떤가요, 여러분? 남곽작이라는 스승과 안성자유라는 제자가 대화를 시작했는데, 선생님은 아까 찻상에 기댔던 모습하고 지금 찻상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너무 다르십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와 다른 선생님 모습은 뭔가 배우자를 잃은 듯한 모습, 뭔가 하나 이렇게 짜그리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고목사회라고 표현했어요. 마른 나무와 같고 식은 재와 같습니다. 뭐가 다 사라진 상태, 자기로부터 어떤 것들을 다 뺀 상태예요. 그걸 우리는 멋있게 표현하면 그게 망아있는 거예요. 근데 장자는 그걸 굉장히 물상적으로 이 사람은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장자의 언어는 굉장히 비유적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늘 굉장히 물상적이에요. 그래서 고목 사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른 나무와 식은 재. 어떤 사람이 지금 무언가 어떤 다른 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의 어떤 그 모습 자체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래? 너 참 잘 봤구나. 나는 나를 잃었다. 잊었다. 오상아. 우리는 망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장자에서는 망하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오상아예요.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 혹은 잊었어 라고 하는 요 표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장자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썼던 그 표현들을 장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에 이런 언어들이 좀 익숙해지면 장자 읽기가 좀 편해지시겠죠.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저는 장자가 우리의 삶의 어떤 스토리를 다시 만드는 어떤 작업, 이걸 재물론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그 금성 그 공지 낼 때 거기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이왕 왔으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요 질문에 대한 스토리가 저는 재물론에서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왔을까요? 이곳에 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이왕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제물론의 스토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까지 하고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장자식 스토리예요, 여러분. 장자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왕 왔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제물론식의 이 표현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자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제물론 표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론은 우주의 형성 원리예요, 여러분. 사실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고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과학이에요. 자연과학.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양자역학 이것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기원전 4세기의 장자라는 사람은 세상을 다시 해석했어요. 우주의 생성 이 원리, 이것 자체를 자기식으로 구성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식으로 사실은 뭔가 발굴한 거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실은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윤리. 그래서 여기 안에는 과학과 사실은 철학, 윤리학이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존재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나름의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 위에서 우리의 인간의 이 윤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방향, 이것이 설정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뭔가 여러분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로 쫙 깨지지 않나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다시 보려면 망화 상태로 들어가야 돼. 오상아로 들어가야 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기. 선입견을 우리가 내려놓기. 장자를 읽는데 굉장히 우리가 힘에 겹다면 나한테는 뭐가 되게 많은 거죠? 선입견. 뭔가 기존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 이 낯선 책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낯설음을 나하고 비슷한 것으로 자꾸 만들려는 나의 욕망이 자꾸 일어나요. 내가 아는 개념으로 어떻게든지 이걸 어떻게 끌어다녀서 처음에 읽기는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이 장자의 이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게 분과학으로 나뉘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실 되게 전일적이잖아요. 상호 연결된 어떤 전체성 이런 것들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과학과 윤리가, 자연과학과 윤리가 아주 굉장히 좋은 우정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저는 제물론 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남각자기와 안성자유가 대화를 엄청나게 하는데 뭘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이 지상, 이 지구인데 이 대지 위에 있는 숲, 큰 산속을 보고 있어요. 장자에는 여러분 되게 산이 많이 나와요. 숲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읽으시는 것 같은데 뭐가 많이 나와요? 나무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장자가 한때 공무원이었어요. 젊은 시절 잠깐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뭐를 했냐면 온나무를 관리했어요. 온나무 되게 중요하죠. 악교 7 이런 거 하려면 이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나무를 이렇게 관리했던 그 공무원이었다. 자기 일상에서 이런 문제의식도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눈앞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또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되게 직결되어 있어요. 어디 멀리 가서 찾지 말고
내 일상에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거.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상이 어떻게 진짜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쫙 펼쳐진 그 세상에서 뭘 얘기를 쫙 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그 대지에서, 이게 대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큰 덩어리예요. 그 우주겠죠. 우주 자체에서 한번 뭐를 훅 하고 나오는 거죠. 기가 나오는. 기가 나온다고 표현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과 내가 혹은 이 여기에 있는 이 구성되어 있는 그 물질이라고 할 때 물질의 시작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현 세계는 뭐로 되어 있다? 물질의 세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물질의 가장 최소 입자라고 해야 되겠죠. 최소 입자를 그럼 뭐라고 동양에서는 표현하느냐? 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거대 덩어리에서 한번 훅 했더니 기가 나왔던 거예요. 일기라고 표현하는, 여러분, 이 기의 세계. 그래서 이 기가 이제 움직이죠. 동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동하죠. 동하니까 그게 뭐로 나타난다? 자, 바람. 자,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기는 호흡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대요. 그래서 툭 하고 하는 그 기가 툭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작동하면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이 되면, 이 바람은 자, 보니까 바람이 됐는데 대지 위에 숲을 보니까 뭐야? 엄청나게 많은 구멍들이 있대. 여러분, 구멍들 속으로 이 바람이 지나갔더니 어때요, 여러분?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요. 자, 그 거대 덩어리에서 불어온 이 바람이 뭐하고 부딪히는 거죠? 대지에 있는 온갖 구멍, 나무에 있는 구멍, 온갖 구멍들하고 막 부딪혔어요.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 이 빛으로 표현하는 게 참 절묘하다고 남해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깊숙이, 가장 넓게 퍼지는 것이 소리와 빛입니다. 소리와 빛은 가장 넓게, 가장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결된 것들은 또 이 바람이 그 소리에 만나서, 구멍을 만나서 소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 소리도 뭔가와 또 만나면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일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취만구동이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일기가 훅 불어서 이 만 가지 같지 않은 그 우주 만물의 이 현상, 이 만우의 현상, 진짜 만 가지로 다른 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취만구동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천례, 일례, 지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 현상계예요. 지금 기의 세계는 여러분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는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현상계라고, 눈에 보이는 세계. 현상계. 혹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형이하의 세계. 자, 형이 생기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기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이제 나오냐면 형과 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형질. 그 어떤 모양, 거기에 나온 질감. 요게 생기는 게 우리가 이제 기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형이하의 세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례, 지례, 일례는 어떤 세상이다? 형이하의 만유 현상을 세계의 층위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그 남해근 선생님의 해석에 입각해서 여러분한테 장자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좀 있어서 조금 다르지만 일단은 좀 그렇게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자, 천례, 지례, 일례. 자, 이 세계는 그러면 누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가요? 하늘, 땅, 사람. 하늘, 땅, 사람. 그걸 좀 얘기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자, 이 대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가요? 땅도 만들어지고 하늘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무수한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 무수한 생명체들 중에 이 인간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뭔가 살면서 원래 우리가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로 가서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가서 그렇게 해서 막 형성되다가 인간으로까지 왔겠죠. 그리고 이 인간은 살기 위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가 살다 보니 환경과 조우하면서 의식을 만들어낸 존재. 그 의식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이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마음을 타고났다라고 하기보단 인류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되기까지 이 과정에서 만들어낸 것. 어쨌든 그래서 일레라고 하는 이 소리는 뭐예요? 피리 소리. 사람이 피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를 했어요? 숨을 불어내서 만든 소리. 자, 이 지뢰는 땅이 지표면에서 나는 소리예요. 뭐예요? 아까 바람, 구멍이 만나는 소리. 그럼 천례는 뭐냐? 라고 할 때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했죠? 남혜련 선생님은 가장 처음 만들어진 기. 자, 우리 무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형이상에서 자, 형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있었다. 이게 장자가 제시하는 어떤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우주관이에요. 자, 뭔가 물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계가 있었다. 그게 뭐다? 형이상이에요. 그 형이상은 우리가 뭐를 주로 표현하죠? 형이상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라고 표현해요. 형이상의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도의 세계는 어떻다? 우리 자꾸 여기서 소요일편의 그 마지막 구절을 이분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뭐라고 중요하게 여기냐면 무하유지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엇을 얻을 수도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 무엇을 얻을 수도 없는 것, 또 뭐예요, 여러분? 잡을 수도 없는 것, 들리지도 않는 것, 보이지도 않는 것, 전혀 감지되지 않는 것. 그래서 무예요, 여러분. 이 무는 그냥 정말 없음이 아니에요. 아셨죠? 정말 없음이 아니라 소리도 형체도 여러분 뭔가 질감도 잡히지도 않는 그 없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해서 뭐가 있긴 있어요. 이 진공. 일종의 진공 상태. 근데 물질은 없는 진공이에요. 뭐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파동이라고 보통 표현하면 비슷한 걸까요? 양자역학의 어떤 그 언어를 좀 빌어본다면 어떤 파동상. 그래서 요 형이상의 이 도는 여러분 그냥 없음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소리도 형체도 여러분 질감도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이 도의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를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해요. 이 도의 상태, 그 형이상의 도의 상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파동, 무라고 하는 건 그 순수한 잠재력이에요. 순수한 잠재력.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무한 가능성이에요. 사실 무는 뭘 포함할까요? 잠재적으로. 무라는 개념이 있으면 뭐가 딱 떠오르죠. 유. 우리는 무에서 유로 갔다라고 장자에선 표현해요. 무에서 유로 갔다. 근데 유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던 데서 뭐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무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유. 아직 드러나지 않는 유예요. 안 어려우시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유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순수한 잠재력, 무한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 무의 상태는 아직은 뭐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무엇이 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무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형이상의 도체다라고 표현해요. 도의 본체. 이건 상당히 불교적으로 남해근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본체가 있고 본체의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작용하면 어느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요? 형이하의 세계. 형이하는 본체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난 결과물이에요. 본체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난 결과물이 뭐다? 형이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그 잠재되어 있던 것,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펼쳐진 거예요. 펼쳐진 거. 그래서 왜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는 우리가 그 보이는 질서와 보이지 않는 질서의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펼쳐진 질서와 접혀진 질서의 상호관계이다. 이 세계의 우주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인간도 어떨까요? 우리가 보이는 이 질서와 이게 움직이려면 보이지 않는 접혀있는 질서, 이것이 상호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에서 유로 가는 상태. 이게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무에서 유로 가는 이 무도 사실은 그냥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뭔가가 있으니까 움직였겠죠.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빅뱅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한점, 그 아직 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게 138억 년 전이래요. 빅뱅 이 대폭발이 138억 년 전인데 그때 온도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을까요? 입자들이 나왔겠죠. 자, 우리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원자는 사실은 이 원자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물질 세계에 우리가 집중하면 그런데 사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사실 이 원자는 보이지 않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 입자는 파동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뭔가 그 온도와 밀도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은 자, 없음에서 뭐의 세계로 들어간다? 유의 세계. 자, 그래서 그 남각자기가 얘기하는 건 유의 세계, 물질의 세계로부터 출발해서 관찰한 거예요. 기의 세계. 그래서 천례는 처음 나온 기. 여러분, 처음 나온 기. 근데 이 기가 동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기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는 우리가 만물이 형성될 때 음양 이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가 이제 활동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만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바람도 만들어지고 구멍도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뭐예요? 상호 연결성, 부딪힘이에요. 여기선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주제자가 누구인가 자꾸 물어봤잖아요. 주제자가 누굴까요? 있나요? 만물의 주제자? 저는 장자에서는 이 우주 만물을 그 주제하는 그 진제라고 표현하는 그 진짜 그 참 주제자는 사실은 없다인 것 같아요.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온도와 밀도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우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발적인 마주치. 자, 소리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할 때 누가 만들었어요? 소리는 그러면 마주침이죠. 네, 바람과 뭐의 마주침? 구멍의 마주침. 그래서 바람과 그 구멍의 세기와 크기에 따라 어때요? 모양에 따라 바람 소리가 다 달라요. 이건 바람 소리라고 하면 안 돼요. 부딪힘에 의해서 생겨난 소리는 다 다르다. 그걸 남해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업력
그 깜냥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이 소리도 각양각색으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누가 의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그냥 무한 가능성의 상태에서 어떤 그걸 보여주는 현상의 세계로 들어온 거다. 진입을 하는 거다. 그래서 무에서 유라고 하는 이 세계로 진입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해요.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되고 셋이 되면 무한 만물이 만들어진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우주 만물의 생성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장자가.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실험도 안 하고 뭐 실험실에서 보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학으로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장자라든가 이 동아시아 외 그 이때 이 우주 변화 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 철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분들은 직관으로 이걸 알았던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걸 관찰함으로 해서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 어떤 신이 있다거나 어떤 그 인격적 존재, 알 수 없는 초월자 이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원리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도라고 하는 원리, 만물의 근원. 근데 그것이 여기서 의탁이라는 이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자 바람은 구멍과 마주쳐서 가지각색의 소리를 낸다, 취만부동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취만부동한다고. 그런데 취만부동하다는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만들어낼 수 절대 없고 어떤 초월자, 신 이런 존재가 따로 있어서 만들어낼 수 없고 의탁이라는 말을 불교적인 이 용어를 쓰셨어요.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러니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타가 만든 것도 아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그걸 장자식으로 저는 그냥 우리의 그냥 언어로 얘기하면 우발적 마주침이 새로운 존재를 생성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생성은 이렇게 부딪힘이에요. 그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운동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실 원자들의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존재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되게 미세한데 이 미세함을 무에서 유로 갔다 이렇게도 말하고 1에서 2에서 3으로 갔다 이렇게도 말하고 자 무극에서 기로 가서 무극이라는 세계 이 사이에 또 태극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음양이기 음양 이렇게 해서 뭐 천지 뭐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 2, 3이라는 걸 되게 언어적으로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라는 말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이 생겨서 둘이 벌써 생겼대. 하나라는 원래 그 실제가 있고 하나라는 말이 합쳐져서 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겠죠. 하나라는 말과 둘이라는 말과 둘이라는 실제와 합쳐져서 셋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궁무진 만물이 만들어져. 이런 사유가 되게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걸 읽으면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약간의 그 저의 그 기운 자체, 대운 자체가 바뀌고 있어서 제가 이런 게 재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그 자연과학적인 이런 게 되게 재미있어서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장자의 어법을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 페이지로는 298쪽인데요. 그거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아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텐데
것의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에 이전이 있었고, 그 시작에 이전이 있었다면 그 시작에 이전에 이전이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그 원문이 그래요. 유시야자, 여러분 있을 유자 시작 시자, 유시야자, 유미시, 유시야자, 유미시, 유부, 미시, 유시야자. 이 말이 그렇게 번역하면 어떤 시작이 있었다? 그 시작이 있기 이전에 또 시작이 있었다. 시작이 있기 이전에 그 시작이 있기 이전에 시작이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남해근 선생님은 되게 재밌게 표현한 게, 자, 시작이 있었다. 태극. 시작이 있기 이전에 시작이 있었어. 무구. 그 시작이 이전에 시작이 있었어. 무무구. 아니 태태극. 무무구가 아니라 태태극.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태극의 상태는 보통 우리는 기의 상태로 표현을 해요. 기. 만물의 딱 시초. 그래서 유라고 표현할 때 노자는 뭐라고 했냐면 만물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했어요. 만물의 어머니. 무는 만물의 근원. 뿌리. 그리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이 있었어. 근데 기가 이 이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전의 세계가 있고 요 이전에 태태극이라고 하는 또 그 없음의 세계. 그러니까 없음도 여러분 상태가 진짜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정보만 있는. 그래서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가장 그 물질의 작은 것,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예요. 근데 과학이 자꾸 이제 우리가 발달을 하면서 원자를 쪼갰더니 뭐가 나왔어요? 원자 핵. 그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자, 양성자, 중성자를 또 쪼갰어. 근데 뭐가 나왔어요? 쿼크. 쿼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쿼크도 쪼개면 더 작은 초립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얘기하던데 끈이라고 하는. 근데 이 끈은 질량이 없대. 질량이 없는 상태. 그럼 이건 뭐예요? 정보? 거의 정보에 가까운 입자. 뭔가 물질은 물질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 끈. 지금 우리가 과학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게 지금 원자에서 중성자, 양성자, 쿼크, 끈까지 갔어요. 찾아내고 있어요. 아마도 장자의 머릿속에는 이 언어를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안 보이는 세계가 진짜 태극, 무극, 태극까지 갈 수 있다. 근데 그걸 장자식으로 표현하니까 유시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없음이 있었어. 근데 그 없음에서 그 없음과 있음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때가 있었어. 그것이 없었던 그때보다 또 없었던 때가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말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장자식 우리가 세계 이해가 사실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이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세계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있다? 우발적 부딪힘만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세계 이해예요. 그러면 그래서 도체로 자꾸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근원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그렇다면 너의 가장 근원은 뭐였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의 상태. 그래서 저는 이 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자를 읽을 때.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물질 세계에 집착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물질 세계 안에서 뭘 나눠요, 여러분? 계속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 무는 경계 없음이기도 해요. 어떤 차이도 없음, 어떤 구별도 없음. 여러분, 이 단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근원으로 올라갔을 때 도체의 세계로 바라볼 때 여기 도체의 세계에는 여러분 시비, 선악, 미추, 유무라고 하는 이 대립하는 이 개념들, 그 대립의 세계들,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무예요. 이건 벌써 이 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장자식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어디서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구성하고 있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바로 우리 앞에 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기억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그 의식이 있대요, 여러분.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의식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의식 95%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뭔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의식은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우리가 모든 행위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동의식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인식하에 5%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피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5%의 이걸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피화돼요. 근데 이 5%를 보면서 이 95%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것들을 관찰하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린 자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자화. 그래서 사실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95% 누적된 그 기억 정보. 그건 정말 누대로 경험된 것들이죠. 그 경험된 것이 이제 이렇게 구성돼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 라고 내 안에 세팅된 거예요. 내 안에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환경이 이러면 넌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95%.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95%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죠. 그죠? 이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살펴보는 거예요. 인간은 나중에 죽으면 혼백으로 나뉘잖아요. 혼백. 여기 남의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혼은 뭐예요? 영혼, 생각, 의지 이런 게 우리의 혼이고 백은 생리적인 거. 그래서 기혈, 근육, 호르몬, 영양, 비타민, 단백질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피땀 눈물로 이루어진 존재. 여러분, 피땀 눈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는 사실은 피땀 눈물과 이 그 살아있는 존재는 그 영혼과 우리가 몸, 마음과 몸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외부 조건, 물리. 그래서 사실은 식물 일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물에는 사실은 생리와 이 물리, 외부 물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조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그럼 난 몸과 마음으로 나는 이루어져 있어 라고 하지만 거기에 뭐가 꼭 포함돼야 돼요? 외부로서의 물리 조건. 그래서 심리와 생리와 물리가 상호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심리, 생리, 물리. 그래서 우리가 식물 일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식물 일원. 그럼 여러분 그 동의보감에서 그 우리의 그 인체를 얘기할 때, 인간을 얘기할 때 뭐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정기신이에요, 여러분. 이 정기신을 그 고미수 선생님 우리 동의보감 쓰신 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개념에 좀 의거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의 생명적 변주가 정기신이다. 자, 우리 인체도 당연히 기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 변주되는 것이 정기신,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자
자, 이 그 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생명의 원천인 정기 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정기 신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정은 뭐예요? 생명의 물질적인 토대다라고 표현해요.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심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이 정, 생명의 물질적인 토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신은 이 물질을 움직이는 아주 무형의 벡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벡터라고 하는 말이 그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어떤 양이래요, 여러분. 뭐 가속도 막 이런 것처럼 어떤 방향을 갖는 게 바로 이 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 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이 기는 이 몸의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이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는 기능과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신은 뭔가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게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는 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진료를 움직이는 에너지다. 기는. 자, 정은 생명의 기초를 이루는 물질적 토대다. 좀 반복하잖아요. 이 신은 전기의 흐름에, 이 전기의 흐름 여러분, 정과 기의 흐름에 이 벡터를 부여하는 뭐예요, 여러분?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기 신이에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심리, 생리, 물리. 이 생명을 이루고 있는 건 심리와 물리와 생리다. 그걸 동의보감식으로 얘기하면 정기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장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넓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촘촘해. 근데 알 수 없는데 막 희노애락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 희노애락은 여러분 이성으로 제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까닭없이 슬퍼져, 기뻐져,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성 속에서, 이런 존재성 속에서 자기가 막 변화해. 너무 슬프잖아요. 무언가 내가 원치 않는데 변화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막 변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계속 이 뭔가와 교섭하면서 꿈도 막 어지러워. 늙어가면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여러분? 막 꽉 닫혀 있어서 시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도 시들지만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마음도 뭔가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교회를 가고 막 절에 갔는데 마음이 안 다스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이나 보살도 할 수 없대요. 이 몸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장자는 그걸 되게 저는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나의 주제자인가? 이런 나를 좀 멈춰줄 사람은 없는가? 막 자기가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죽는 일. 힘겹게 노예처럼 신체를 위한 노예, 세상을 위한 노예로 막 일했는데 가는 건 늙어서 죽어가는 길로 지금 나는 막 달려가고 있어.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그럼 그걸 멈춰줄 자는 있는가? 아무리 따져도 없어. 외부에 없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는 특별히 누구를 사랑해서 걔가 좀 그걸 해줄 수 있나? 이 어법들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 눈이 그걸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따로따로 다 있는데 내가 특별히 어떤 애를 사랑하면 걔가 그렇게 해줄까요? 아니면 몸에 군신이 있는 건가? 마음이 군주고 몸이 신한가? 아니면 여기서 되게 재밌어요. 돌아가면서 민주적으로 우리가 얘가 한 번은
군주를 해. 얘가 한번 신하를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묻고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존재는 왜 이렇게 힘든가, 슬픈가. 나만 이렇게 막막한가. 이 막막은 막막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엉망진창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나만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다 엉망진창인가. 아니면 그 중에 누구는 엉망진창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지금 장자가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존재가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능동적인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변화를 장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화에 이끌려가서 자기 생을 굉장히 슬프게 바라보게 돼요. 이 변화에 질질 끌려가면서 변화하기 싫어서 누군가에 의지해서 날 좀 살려줘 라고 외치게 되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병도 두려운 거죠. 그리고 영역,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 무성, 성취한 게 없어. 여러분 한탄하시는 게 그거죠. 저도 그래요. 이러면 눈물이 나는 거죠. 성취한 게 없어.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인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지지.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그 길. 그게 바로 이제 그 끝에서 만나는 게 구도의 길.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장자가 말하는 이 이야기 스토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많이 음미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 상황이라고 하는 이 인간, 현존하는 이 인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구나. 근데 인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또 변화한다.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변화한다면, 이걸 받아들인다면 능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지? 내가 변화를 장악해야 슬프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까 이 5%를 우리가 열심히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 자아라고 하는 이 자화를 적극적으로 먼저 능동적으로 하는 것. 그러려면 그 자화에는 아까 우리 우주의 근원 도체가 필요해요. 형이상의 도체. 그 도체는 경계가 없습니다. 시비, 선악, 대소 이런 게 없음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가? 도가 땅에 떨어졌어. 왜 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시비가 생겨났어. 자, 우리가 막 이렇게 생명을 해석하는데도 사실은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에도 나의 오름이 있어요. 나의 오름이 있다면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의 그름이 있는 거죠.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게 객관적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해요. 시비, 대소. 그런데 도체의 세계에는 없어요, 여러분. 시비, 대소 이런 게 원래 있었을까요? 아예 없었어요. 애초에 그런 경계조차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만물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형질도 없었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건 다 자기 심리가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객관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심리가 구성하는 거예요. 주관적 정서의 문제. 주관적인 어떤 논리화의 문제가 여기에는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상한 말 썼죠. 월나라로 떠났는데 어제 이미 도착했다. 만약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지지 않는 세계라면 이것도 성립 가능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월나라로 떠났는데 어제 이미 도착했어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가 간 건 이 뭐예요, 여러분? 과거지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과거가 나한테 비춰온대. 여러분 그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해하면 사실 저는 장자는 정말 과학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실험도 안 하고 이게 가능했지. 그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절대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이 형상의 도체 안에서는 시비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이 현상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비 다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도가 여러분 그래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 도가 사라지니까 우리는 너도 나도 자기의 어때요? 여러분 우리 비량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써요. 자기 비량에 의해서 옳고 그름,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이분법 있잖아요. 우리가 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생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물질도 그렇잖아요. 생만 있는 건 없죠. 모든 생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거죠. 방생방사라는 표현 썼어요. 막 태어났는데 막 죽는다. 여러분. 그 불교식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찰나. 이거는 생멸 순간이에요. 생하자마자 그냥 멸이다라고 얘기해요. 생멸 찰나. 방생방사예요. 자, 방생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없음을 인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있음. 자, 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에 작음이 있는.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는 계속 이렇게 상대적 개념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상대적 개념을 만들어서 계속 비교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차별하는 거예요. 이 이분법의 세계에 의해서 계속 차별하고, 근데 이것도 여기서 사니까 우리가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대립 개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자면 이 대립 개념은 대립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도 단독으로 존재 안 해요, 여러분. 음양도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양이 있으니까 음이 있으니까 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호 의존적이에요. 대대하면서 상호 의존적인 이 개념들을 우리는 그 개념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게 절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만들어내는 이 세계 속에서 살면, 사실 이 비교 속에서 살면 거기에는 무수한 자아 개념을 우리가 여기다 막 덧붙이는 거예요. 나는 뭐 어느 쪽 계속 만들죠. 근데 진짜 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생과 사 이런 거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관념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대소 개념도 만들어지고 유무도 만들어지고, 이 시공이 없다면 사실 이런 개념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시공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생사.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고정적으로 바라본다. 한 번 선언은 영원한 선언. 이 시공이라고 하는 것과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 대립 개념들, 상호 우전적인 개념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초월한 마치 절대적인 어떤 개념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고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추락하는 거예요? 도가 추락하고 언어가 사실은 추락하는 거예요. 언어도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도의 개념조차 사실 도도 변해요. 누구에 따라서? 도는 모든 곳에 있지만 그 모든 곳의 이 시공에 따라 도의 작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로 돌아와야 돼요? 무에서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오는 세계. 우리가 이걸 계속 만들지만 사실은 이 대립하는 것들을 사실은 넘는 그 무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걸 돌아가려면 장자식으로 말한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냥 잠깐 얘기를 덧붙이자면, 자, 도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도추. 그리고 용. 이건 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어디에든지 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좀 기억하세요. 도추, 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천균. 하늘의 고름 혹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천균. 하늘의 저울. 고른 저울. 천균. 그리고 두 길을 간다. 양행. 두 길을 간다. 양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 균형을 갖춰서 살려면 그리고 이 대립적인 어떤 이런 개념 때문에 한쪽의 편향에 치우쳐서 계속 다른 사람과 어떻게 논리사변적으로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 걸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우리는 원래 이 명상이 궁극으로 가는 건 도의 세계잖아요. 경계 없는 세계. 그래야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 생명을 활기를 잃으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생명답게 생생지도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길. 그거는 경계 너머의 세계거든요. 경계를 초월한 것. 그래서 한 번 생사개념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계속 그 생사개념에 매이잖아요. 대소도 마찬가지, 선악도 마찬가지, 미추도 마찬가지. 근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선악, 미추, 대소 이런 것이 딱 고정되어 있나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공간에서도 선악은 똑같은 선악인가요? 대소인가요?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갓 태어나서 죽은 아이. 우리가 요절했다고 얘기하는데 걔는 요절한 게 아니야. 장수한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셨어요? 황당하고. 자, 800년을 산 팽조는 요절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자, 태산은 높다고 하는데 엄청 낮아. 이건 어떤 관점에 서느냐가 이 개념을 나누자는 거예요. 어떤 관점, 어떤 입장에 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대소는 달라져요. 뭐 선악 미추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그래서 이 크다는 것도 무한큼이에요. 작다는 것도 무한작음이에요. 뭐 아름다움도 무한 아름다움. 아까 우리 무도 무한무잖아요. 없으면 시작도 시작 어디를 시작으로 우리가 자를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에 서야 그게 잘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이어져요. 무한으로 이어지는 이것. 근데 우리는 그 무한의 대소 안에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고수하는 거예요. 도의 입장에서는 고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화롭게 하는, 거기서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이 무궁한 이 변화의 둥근고리, 여러분, 이 둥근고리의 중심을 딱 갖추면서 거기서 뭔가 변화에 응해서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용, 쓸용이에요. 쓸용제.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세상과 통하려면 그걸 중심에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의 지도리, 도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의 지도리는 너무 잘 아시죠? 문의 경첩.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이 도추는 열기도 하는 동시에 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땐 열고 어느 땐 닫을 수 있어요. 그 관점을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그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도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관점, 이걸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논리 사변 안에서 만들어졌던 이 기준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 기준을, 척도를 바꾸는 자,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똑같이 균형을 맞추라는 건, 여러분,
미추 개념이 영원히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상계에 사는 존재는 미추, 뭐 대소 이런 것들을 무한으로 만들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누구죠? 설결하고 왕의 대화에서 나왔었나요? 그 인간은 여러분 습지에 살면 어떻게 돼요? 허리병이에요.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탈 수 있어요? 그 거처를 나무 위에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간은 그걸 두려워서 그걸 탈 수가 없고 습지에서 살면 어떻게 허리병 를 앓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미꾸라지는 어디 살 수 있어요? 사람 집에 살 수 있어요. 원숭이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사실은 정처라는 게 있나요? 딱 바른 거처. 바른 거처. 원래 모든 존재가 거처해야 하는 곳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맛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뭐 그 올빼미나 그 저기는 뭐를 많이 먹어요? 쥐를 먹어. 뱀 같은 거, 그죠? 인간은 뭘 먹어요? 풀도 먹고 고기도 먹어요. 근데 어느 것이 정미예요, 여러분? 정미. 정미. 그리고 이제 그 맛과 거처와 또 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보는 아름다움이 있겠죠. 자기네가 보는 아름다운 그 암컷과 수컷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슴도 사슴 나름의 자기들의 미의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그 그러니까 모장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미인이 있었어요. 여의라고 하는 굉장한 미인이 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서심한 여러분이 보통 많이 아는데 장자에는 모장과 여의라고 하는 굉장한 미인이 있는데 자 인간들은 그 여자를 보면 어때요? 막 감동. 그런데 미꾸라지 이런 애들은 어떨까요? 거기는 아름다운 길인지 않아요? 도망간다는. 그렇다면 이 분별지가 여러분 이 어떤 관점 넘어서까지 적용 가능하지 않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의 거처를 더럽다고 얘기해요. 미꾸라지의 거처가 축축하다고 얘기하면서 비웃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타자들을 바라보거나 내 것을 우월화하는 방식. 이게 바로 그 분별지가 갖고 있는 패단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해체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걸 얘기하기를 도추, 천균, 양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조삼모사 이게 있는 거예요. 조삼모사.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성인의 사실은 교활함이라고 교활하긴 하죠. 그 원숭이 그 저공,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의 약간의 교활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공은 7개라고 하는 우리가 도토리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숭이한테 저공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원숭이들에게? 아니 분노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공이 또 고민해.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7개라고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줄 수 없는 딱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아니 숫자를 늘리면 되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읽고 꼭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늦게 저한테 왜 8개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딱 7개 있는 상황이에요. 그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시공의 조건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럴 때 화가 났어요. 그러면 원숭이에게 생각을 해서 바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줘. 그건 실질은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질을 달랐지만 이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일어난 거죠? 감정이 달라지. 실제는 같지만 거기서 분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본다면 여러분 이걸 보는 자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원숭이에게 그 분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길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옳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우리는 근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게 절대 옳아라는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원숭이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게 되고 있잖아. 근데 원숭이는 왜 화를 냈을까?
근데 이걸 갖고는 더 운영 불가능해 라고 할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원숭이는 왜 마음이 일어났을까? 물론 여기 대상인 원숭이는 그걸 다 봤으면 그걸 바꿔서 뭐 했다가 먹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자체 그 조건에 자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그 범부와 똑같은 존재로서의 원숭이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고름으로 나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고민해서 거기에 맞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길과 원숭이의 길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양행이라는 이 말, 저는 저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약간 저는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형이하의 세계에서 여러분은 더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장자를. 그렇다면 이 장자는 그 청륜과 양행을 가는 그건 바로 어디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도라고 하는 이 그 형이상의 본체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자, 명상을 해서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가치 기준에서 지금 이분법적으로 분별지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남을 괴롭히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그런 가치 기준에 의해서 혹은 이분법에 의해서 나의 생명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지?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이걸 관찰하는 겁니다. 그 균형 잡히진 않은 이 나를 다시 균형 잡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걸 완전히 버려보는 세계에서 이 도추나 천균에 가닿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뭔가 행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여러분 추론적으로 사유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돈은 추론이나 사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명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도라고 하는 세계로 돌아간다는 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저는 그 남해론 선생님 이거를 읽고서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이 부분이에요. 장자가 말하는 도를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세계를 그러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의 세계라고 이 말을 우리가 맨날 도가 뭐야 맨날 여러분 괴롭잖아요. 도가 뭐야? 그 괴로운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증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행해서 얻은 거예요. 이건 증험에서 얻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실천행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실천행위. 그러니까 도라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은 보편적이고 어디에나 있는 거고 경계가 없는 세계야. 그 경계 없는 세계로 가닿으려면 나는 내 욕망을 혹은 내 분별지를 내 그 어떤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증득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 증득을 얘기하려면 장자에서 제일 저는 유명한 도행지 이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증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언어화하면 이래요. 도는 실천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의 실체는 아직 없어요. 네, 우리한테 머릿속에 있는 추론입니다. 근데 도가 이렇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이 현실에서 드러나게 하려면 뭐예요? 행해서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도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이건 다르게 해석도 가능해요. 길은 뭐예요, 여러분? 걸어 다녀야 만들어져요. 길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이 도는 삶의 방법입니다. 사실 그냥 말하자면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원리에 포함되는 내용은 우주 만물의 근원,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 양태를 지금 이런 말 저런 말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장자. 그래서 여러분 도가 다른 것이다라고 해서 다른 데서 가져올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한 문장을 얘기할 때 도가 뭐야 라는 거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어디의 언어로? 장자의 언어로 그걸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장자는 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증득까지 가는 부분, 굉장히 실천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도는 그냥 남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 막연한 언어가 아니에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가는 증득의 경지에서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